오빠, 저 공주님 맞죠? 결혼식 날 신부가 민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깔깔 웃는 모습. 28살 아내 한서연이 폴짝폴짝 뛰며 한 말이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강민준의 팔을 잡는 모습. 영락없는 7살 아이였습니다. 민준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억에 산 건 결혼이 아니라 보호자 계약이었다는 거리요. 강민준 30살. 한성그룹 경영기획팀 대리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업무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안 배경은 형편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재벌가 외동딸과 결혼하게 된 건 단 한 번의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만난 아내는 정신 나이 7살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시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1년 전 어느 날 한성그룹 본사 이사회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팀장을 대신해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맨 앞자리 한국철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사업부 확장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무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가? 환율 변동은 고려했나?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시 계산을 빠르게 하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율 변동을 재계산하면 수익률은 8.5%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중동 시장으로 방향을 틀면 환율 리스크를 줄이면서 11%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철 회장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강민준입니다, 회장님. 자네가 지금 그걸 계산한 건가? 네,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 안으로 다시 검토해보게. 그날 오후였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 자리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주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민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민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집안 형편이 어떤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투병 중이십니다. 일찍이 가장 노릇이했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빚이 많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나? 3억 정도 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따랐습니다. 자네 결혼은 했나?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럼 좋네. 내게 제안이 하나 있네.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하면 내가 3억을 주지.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내 딸 서연이는 3년 전 사고를 당했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엄마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죽고 서연이는 살았지만 정신 나이가 7살로 돌아갔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언젠가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네. 하지만 장담은 못하더군.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조건은 이렇네. 자네는 서연이와 결혼해서 잘 돌봐주게. 대신 3억을 주지. 하지만 만약 서연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그때는 깨끗이 물러나게. 조용히 이혼해주게.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는 똑똑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절박하네.
절박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니까.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상태 악화. 빠른 수술 필요. 수술비 1억. 민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은 회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처음 본 아내 한서연.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하지만 민준에게 다가와서 한 말은 오빠, 저 공주님 같죠? 빙글빙글 돌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민준은 그때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회장이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뛰어다녔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오빠, 저 방은 제 거예요? 해맑게 웃는 모습. 정말 7살 아이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끝날 관계. 감정을 주면 안 돼. 첫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누우며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오빠, 저 자도 되죠? 근데 오빠는 어디서 자요? 나도 여기서 자지. 우린 부부니까. 부부요? 부부가 뭐예요? 민주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자. 내일 설명해 줄게. 민주는 불을 끄고 침대 반대편 끝에 누웠습니다. 서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서연이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문 열어줘. 온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서연이를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꿈이야. 서연이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빠져. 물이 들어와. 무서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떨림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해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잘 잤어요? 민준이 어젯밤 일을 물어봤습니다. 서연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서연이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오빠, 다녀오세요. 퇴근하면 서연이가 딸처럼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서연이는 낮 동안 혼자 TV를 보거나 색칠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인형들이 바닥에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저 인형들이랑 놀았어요. 인형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놓고 가족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빠, 이건 엄마, 이건 나예요. 민주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28살 성인 여자가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아, 이거 좀 치워야 하지 않을까? 싫어요. 아직 놀 거예요. 서연이는 삐진 표정으로 인형을 안았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서연이가 민준의 넥타이를 다 꺼내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로 줄넘기 할 거예요. 비싼 명품 넥타이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넥타이야. 장난감이 아니고.
근데 길어서 좋아요. 민주는 참았습니다. 그냥 넥타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퇴근했는데 서연이가 민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소꿉놀이 해요. 지금? 네, 저 엄마 할게요. 오빠는 아빠. 서연이는 장난감 주방 세트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지쳐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서연아, 오빠 피곤해. 내일 하자. 싫어요. 지금 할 거예요. 서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결국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그날은 필요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3억을 받았지만 민준의 인생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대리, 집에서는 7살 아이의 놀이상대, 그리고 언젠가 끝날 관계.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왜 밖에 있어요? 추워요. 서연이가 담요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민준 옆에 앉더니 담요를 민준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오빠,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야. 오빠 요즘 웃지 않아요. 제가 싫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주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힘들면 저한테 말해요. 제가 안아줄게요. 그리고는 민준을 꼭 안아줬습니다. 7살 아이처럼 순수하게. 민준은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1달 만에 처음 운 거였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다 괜찮을 거예요. 민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7살 아이지만 마음만은 진짜구나.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서연이가 민준의 넥타이를 매주려고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퇴근하면 서연이가 민준의 슬리퍼를 가져다 줬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민준은 조금씩 서연이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질문도 했습니다. 오빠, 그럼 그 사람한테 화났겠네요? 응, 화났어. 그럼 제가 혼내줄까요? 서연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틀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털썩 앉는데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힘들어요? 응. 서연이는 민준 옆에 앉더니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오빠 괜찮을 거예요. 오빠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 말에 민준은 또 울컥했습니다. 서연아. 네. 나 진짜 힘들어. 민준은 처음으로 서연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도 힘들고 어머니 걱정도 되고 동생 걱정도 되고 그리고 너랑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서연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나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야. 돈 때문에 너랑 결혼했어. 그리고 언젠가 떠날 거야. 나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오빠, 울지 마요. 그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았습니다. 조금 더 성숙했습니다.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알아요. 서연이는 민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매일 밤 악몽 꿀 때 안아줬고, 제가 인형놀이 하자고 할 때 같이 놀아줬고,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민준은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순간 너무 또렷했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다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배고파요. 밥 먹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민주는 조금씩 서연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집에 왔습니다. 민준아, 서연이는 어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약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 고맙네. 회장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자네 힘들지 않나?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나? 예를 들어 갑자기 어른처럼 말한다거나.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란다에서 서연이가 민준을 위로해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게. 왜 그러십니까? 의사가 말하길. 서연이가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면 처음엔 아주 짧게 깨어난다고 했네.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그리고 점점 길어지다가 어느 날 완전히 깨어난다고 하더군.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서연 씨가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네.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서연이가 깨어나면 우리 계약은 끝나네. 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간 후였습니다. 민주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여전히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제가 예쁘게 칠했어요. 해맑게 웃는 모습. 민주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는 게 무섭다는 걸요.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서연이는 과자 코너에서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이거 사줘요. 적어도요. 그런데 과자 하나를 집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초콜릿 과자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과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거예요. 민준이 깜짝 놀라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과자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오빠, 저거 사요. 다른 과자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였습니다. 민주는 그 초콜릿 과자를 혼자 사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조사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서연이 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생전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라는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초콜릿 과자요. 딸이 어렸을 때 같이 먹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서연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해줘.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준혁 오빠? 왜?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 누구지?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서연, 이준혁?
그리고 기사를 찾았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한서연, 약혼자 이준혁과 결혼 앞두고 사고.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준혁 34과 한서연 25은 대학 시절부터 연인 관계. 지난해 약혼 발표. 하지만 최근 한서연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면서 갈등. 사고 당일 이준혁 씨도 차에 동승했으나 경상에 그쳤다. 한서연 씨의 어머니만 사망. 민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준혁만 경상이었을까? 더 검색해봤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고 차량, 브레이크 이상 발견. 하지만 사고로 결론. 브레이크 이상? 민주는 장인어른께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3년 전 사고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세. 얘기해주지.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회장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주나 뭐가 궁금한가? 이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놈, 말하기도 싫은 놈이네. 회장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이는 서연이와 대학 때부터 사귀었네. 둘 다 피아노를 전공했지. 처음엔 나도 좋게 봤어. 재능도 있고 서연이를 잘 대해주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서연이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네.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준혁이 집안이 가난했거든. 그리고 준혁이는 서연이를 이용하고 있었어. 서연이 실력으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서연이 콩쿠르 상금으로 학원을 차리려고. 심지어 서연이 몰래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네. 서연이 어머니가 그걸 알고 결혼을 반대했어. 그리고 증거를 모아서 서연이한테 보여주려고 했지. 그날이 바로 사고 난 날이었네.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준혁이 일부러? 증거는 없네. 차가 완전히 불에 탔으니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의심하고 있네. 사고 나기 직전 준혁이가 차에서 내렸거든. 그리고 몇 분 후에 브레이크가 안 먹혔지.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더군. 서연이 어머니는 죽고, 서연이는 기억을 잃었고, 준혁이 놈은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지금도 피아노 치고 있네.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경찰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서연이가 기억을 떠올리면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었지.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늦었어요. 해맑게 웃는 서연이. 민주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며칠 후였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멈춰섰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눈빛이 슬펐습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준혁이라는 걸요. 누구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준혁 오빠. 기억 안 나? 서연이는 민준 뒤로 숨었습니다. 몰라요. 무서워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주는 서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서연 씨 남편입니다. 이제 가보시죠. 남편. 그렇군요. 준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 얘기 좀 할까요? 준혁은 민준을 벤치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기억 돌아오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연이 기억을 되찾게 도와줄 수 있어요. 준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서연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싫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는 일어섰습니다. 준혁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는 원래 제 약혼녀였어요. 당신은 그냥 돈 받고 결혼한 거잖아요. 민준은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서연 씨 남편은 저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연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주는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악몽을 심하게 꿨습니다. 준혁 오빠, 브레이크를, 왜? 엄마 깨워. 눈물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다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준 씨, 저 이준혁입니다. 서연이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준혁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군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 씨, 솔직하게 물어보죠. 서연이 기억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계약대로 떠나실 건가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결혼하신 거군요. 서연이가 깨어나면 떠날 거면서 무슨 권리로 서연이 남편 행세를 하는 겁니까? 민주는 참았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달라요. 저는 진짜 서연이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서연이 기억이 돌아오면 서연이는 절 선택할 겁니다. 민주는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제안이 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한테서 손 떼세요. 대신 제가 돈을 드리죠. 5억 어떻습니까? 민주는 웃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돈이 부족합니까? 10억? 아니요. 그럼 얼마를 원하는 겁니까? 민주는 준혁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요. 돈 받고 결혼한 주제에? 그래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연 씨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갔습니다. 서연이는 집에서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서연 씨가 없어요. 뭐라고요?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왔는데 서연 씨가 사라졌어요. 민주는 즉시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혹시 제 아내 못 보셨어요? 30분 전에 남자분이랑 같이 나가시던데요. 남자? 네, 키 크고 마른 분이었어요. 민주는 즉시 알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민주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준혁이 어디로 갔을까?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기사에서 봤던 장소, 사고 발생 지점 한강 올림픽대로 근처 폐공장. 민주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울시연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했습니다. 저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날 봐. 나야, 준혁 오빠. 민주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창고 안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묶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기억 안 나? 우리 대학 때 처음 만났잖아. 피아노 연습실에서.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무서워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기억을 못해? 나야, 준혁 오빠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서연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돼. 넌 기억해야 해. 그래야 내가.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뛰어들었습니다. 손 치워. 민준이 준혁을 밀쳤습니다. 준혁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오빠. 서연이가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준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내가 왔어.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 당신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서연 씨 데리러 왔습니다.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거예요. 당신 같은 놈이 가질 수 없어요. 민준은 서연이를 자기 뒤로 보냈습니다. 서연 씨는 당신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저와 서연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럼 왜 서연 씨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민준의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3년 전 사고요. 당신이 브레이크를 건드렸죠?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사고였어요? 서연 씨 어머니가 당신을 반대하던 바로 그날. 당신이 차에서 내린 직후에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났다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오빠, 당신이. 두 사람이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슬프고 분노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민준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숙하고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오빠가 차에서 내리던 거, 엄마가 오빠한테 소리쳤던 거, 당신은 우리 딸을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먹혔던 거, 엄마가 비명 지르던 거, 다 기억해요. 준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연아, 그게 당신이 했죠? 브레이크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엄마가 날 무시했거든. 가난뱅이라고. 넌 재능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고. 준혁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어. 내 엄마를. 너까지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넌 살았잖아. 그리고 기억까지 잃어버려서
난 안심했어.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서연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왜 기억을 되찾는 거야? 왜? 나 때문에. 엄마가.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민주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민주는 이미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리고 경찰도 이미 불러놨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준혁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민주는 서연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의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민주는 그럴 때마다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가셔야죠? 계약서대로. 민준은 서연이를 봤습니다. 안 갈 거예요. 하지만 계약서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민주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해요. 처음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연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회장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자네는 이미 내 사위네. 진짜 사위.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자네, 우리 회사 이사로 승진하게. 능력도 있고, 이제 내 사위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의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예술의 전당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 한서연, 3년 만에 복귀 무대. 민주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냈구나. 연주가 끝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연주를 한 분께 바칩니다. 제가 7살 아이였을 때도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준 분, 제 남편 강민준에게.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서연아.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3억으로 시작된 계약 결혼.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 행복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걸 이들은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